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춘재활의학과 원장 안경입니다. 네, 청춘재활과 팀장 꼬통령 김영민입니다. 뭐라고요? 꼬통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꼬통령. 네,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 꼬마들의 대통령. 네, 맞습니다. 저희 그 병원에서 꼬맹이들 아주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걷는 게 이상이 있어서 많이 오는데 엄청 좋아해요. 한 명도 우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은 사실은 엉덩관절염 네. 그리고 무릎관절염, 고관절, 슬관절 그 관절염의 네네. 운동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슬관절염이 있을 때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환자분들도 실상 그 운동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네네. 사실은 많이 중요하다면서요. 그쵸.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에 대한 뭐 농부라든지 음. 객관적인 그러한 그 증거가 좀 있나요? 운동 자체가 객관적으로 좋다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인데 뭔가 운동을 하면 관절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선풍기 사망설처럼 유사과학이랑 좀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뭐 달리기를 한다고 해서 연골이 닳지도 않고 달리기를 하면 오히려 연골이 이렇게 충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스펀지처럼 이런 체액이 흡수가 되면서 연골에 영양분이 더 공급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걷거나 무게를 주는 적당한 그런 부하를 주어야 그렇죠. 관절의 안정성도 좀 늘어나겠죠. 안정성도 그렇죠. 늘어나고 노폐물 배출이라든지 움직임을 통해서 계속 자극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맞나요? 관절염이 막 심하면은 이제 약을 드시잖아요. 뭐 스테로이드성 항염제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나 이런 진통제를 먹는데 이런 진통제보다도 운동을 하면은 효과가 두세 배 높거나 아니면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진통제처럼 쓰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다른 이제 약이나 이런 주사 같은 거는 어떨 때는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내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운동은 거기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시행을 적절하게 하면은 그런 부작용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진통 도구일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예방을 하기 위한 그 단계별로 네. 구분을 해서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무릎이 땡땡 부었을 때나 아니면은 수술 뭐 이후에나 아니면 급성 뭐 이럴 때는 당연히 등척성 운동이나 뭐 주사 치료나 약 치료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도나 이제 급성 만성에 따라 다르고요. 만약에 관절염이 심한 상태라면은 지면에서 하는 운동이 좀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스쿼트나 이런 동작들이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영장에 가서 물 속에서 걷는다든지 물 속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든지 하면은 체중에 대한 감소 효과가 있으니까요. 좀 관절에 무리가 안 가면서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BMI가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BMI가 뭔가요? 그 체중과 관련된 비만도라고 하죠. 네. 네. 그럼 높으신 분들은 관절염이 중요하지만 BMI와 관련된 비만, 그 체중을 좀 줄이시는 게 치료적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연구에 따르면 5kg만 빼더라도 통증이 50%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료실에서 막 이렇게 많이 퉁퉁하신 분들이 오셔서 뭐 병원을 막 수십 군데를 돌아다녀가지고 다 수술만 하라고 해요. 하는데 이제 간혹 그랬던 분이 위암이 걸려서 위수술을 해가지고 잘 못 드셔서 쭉 빠지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무릎 통증이 도와지신 분들이 네. 꽤 계세요.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몸무게를 어떻게 또 줄이려면은 결국에는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다리 근력 강화를 했을 때 다리 근력이 최소한 30% 이상은 증가를 해야 임상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는데요. 최소 12주 이상을 해야 노인분들이 최소 12주 이상을 해야 그 30% 이상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거를 막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고 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에게
12번 정도는 관리 감독하면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유난히 걸을 때 다리가 휘거나 아니면은 걷는 자세가 좀 이상하다면은 뭐 그런 밸런스 운동이나 뭐 조절한 운동 자체를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막 이것도 저것도 너무 어렵다 이런 말들이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5,000보 이상을 걸으면은 통증에 좀 효과적이다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방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WHO에서 제시하는 게 주 5회 정도는 좀 낮은 강도로 20-30분 정도 운동을 하라고 하고 주 1, 2회 이상은 무조건 높은 강도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신체 활동을 하시면은 다이어트도 되고 관절염도 해결될 수가 있겠죠. Department of Human Health Service라는 미국의 어떤 그 기관이 있는데 네. 거기서 운동의 그 타입을 4가지 형태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4개가 다 중요한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더 중요하다. 사실 그 사람이 호소하는 그런 어려움이나 본인이 어려워하는 동작에 따라서 결정될 수가 있는데 근력이나 밸런스 두 개를 꼽을 것 같아요. 일단 낙상과 관련된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근력이 좋아지면 결국에 밸런스도 좋아지고요. 밸런스 훈련을 하면은 근력이 좋아진다는 연구가 있으니까요.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애들인데 또 따지자면 또 엔듀런스, 지구력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근감소증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근력이랑 밸런스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력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예, 왜냐하면 앉아서 있을 때는 뭐 사실은 꼼지락거리고 움직이려면은 근력이 계속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바로 그 엉덩관절염 그리고 무릎 관절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 효과가 있다? 효과가 무조건 있고요. 일단은 한마디만 드리면은 앉아있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좋아집니다. 꼼지락거리고 움직이고 움직이기조차 어려우신 분들은 그 운동을 꾸준히 좀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보다 낫고 더 청춘을 되찾는 그런 삶을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청춘자력과 원장 안병이었습니다. 네, 청춘자혈학과 김영민이었습니다. 한번 네. 하나, 둘, 셋. 안 아파야 청춘이다. 안 아프면 청춘이다. 청춘,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